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품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기반 지식으로 해서,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품사의 역할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바로 동사입니다. 자, 동사요. 일단 이 동사라는 아이들은 정의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품사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동사에 대한 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잡고 있을 것이고, 이 동사가 왜 영문법에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 문장의 일반적인 형태는 일단 주어가 이렇게 먼저 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어가 뭐뭐 한다라는 동사가 뒤에 오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말은 나는 뭐뭐에서 뭐뭐를 뭐뭐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가 제일 끝에 오죠. 이게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끝에 오지만 영어는 주어 바로 뒤에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왜 중요하나? 동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뒤에 와서 동사 뒤에 뭐가 올 건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장에서 뒤에 오는 아주 수많은 것들이 있죠. 이거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동사가 정말 중요하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동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머리 안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집어넣지 않으시면은 문장을 분석할 때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사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영어 어법에 강해진다. 근데요, 자,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 왜 하필이면 어법을 해야 되냐는 거죠. 보통 유학파나 이런 학생들 오면은 문장 달달 외우다가 이게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유를 설명 못하지만은 답을 잘 찾아내죠. 근데 여러분, 유학을 갔다 오면 좋지요. 유학을 가서 5년, 6년 이래 많은 시간 동안에 영어 환경에 노출되다 오면은 그 어법에 대해서 잘 몰라도 어느 정도는 짜와 맞춰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투자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수험생들의 환경은 아주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반기를 드는 입장입니다. 어법이 안 돼 있는 학생들, 즉 동사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학생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서 학교나 이런 데 출제가 되는 그런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약점을 가지게 되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시험을 어느 정도 쳐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고등학교로 가시면은 이런 경험 하셨을 거야. 내가 분명히 문장을 외웠어. 근데 그 문장이 안 나와. 응용이 돼서 나와. 아니면 한글로는 답을 찾겠는데 이걸 영어로 못하겠어. 자, 요런 형태의 문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게 킬링 문항, 내신 문제에서의 킬링 문항들의 종류가 전부 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술형이 예전처럼 암기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 암기 형태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서술이란 얘기야. 다시 말해서 내가 문장을 갖다가 완성해야 된다. 자, 문장을 갖다가 완성해야 되는데 이 문장이 뭐로 이루어진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동사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러면은 문장을 완성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법을 동사를 정복하지 못하면은 내신은 절대 안 나온다 라고 저는 감히 단언하는 바입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동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는 이래서
O, 즉 5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우게 되는 게 V1입니다. 얘를 갖다가 저는 완전 자동사라고 그러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V1, 즉 일형식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데, 이 완전이란 말은 뭐냐? 완전하다라는 것은 나는 보어, 자 앞으로는 C로 쓸게요. 보어가 필요 없어요,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자동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목적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목적어 O죠, 그죠? 그래서 O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완전 자동사인 V1은 주어하고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거 해볼까요? He swims. 그는 수영해요. 그거 수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만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전달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he swims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고,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부사. 부사 뭐더라? 저번 시간에 주요소 보조요소 배웠지. 얘는 보조요소가 됩니다. 보조요소가 된다는 얘기 뭐고?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접했던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사들이죠. 저는 감히 암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일형식 동사들, V1 동사들 하나씩 볼게요. go, 가다라는 의미죠. come, 오다. 제가 이렇게 뜻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go라는 동사는요, 가다의 의미에서는 V1이고요. 그리고 go는 상태 변화 동사로 쓰입니다. run 아시죠? run 같은 경우에는 run은 V1으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리다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run dry, 말라버리다,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는 V2로 쓰입니다. 그리고 run이 운영하다, 경영하다 할 때 V3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품사를 갖다가 어떤 단어를 외울 때 이 단어는 품사가 형용사야,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 이 동사를 갖다가 얘는 일형식 동사야, 얘는 이형식 동사야, 이렇게 외워두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다라는 뜻의 come입니다. arrive, 도착하다. 그래서 arrive at,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죠. 잠깐만, 여기 있어보자. 잠깐만. arrive라는 동사요. 여기 있죠. He arrived at. 얘가 왜 올까?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arrive는 보시다시피 완전 자동사, 다시 말해서 보어도 필요 없고 목적어도 필요 없고 한 동사입니다. 뒤에 따라서 뒤에는 아무것도 오지 말거나 아니면은 보조요소만 와야 된다. 자, 이런식 동사의 특징이 뭐다?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거나 보조요소인 부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없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he가 주어고 그는 도착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his office, 사무실은 뭐지?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뭐가 되니? 명사단 말이야. 명사는 역할 뭐더라?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러면 arrive 다음에 주어 있으니까 목적어나 보어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명사가 왔다는 얘기는. 그런데 오면 안 되죠. 누구 때문입니까? 칼자루 누가 쥐고 있니? 얘가 칼자루 쥐고 있단 말이야. 감히 내가 왔는데 명사가 어디서 끼어들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명사가 꾀를 부리게 됩니다. 전치사를 달고 이렇게 명사가 같이 들어오면, 앞에서 뭐라 그랬더라? 전치사하고 명사하고 합쳐버리면 형용사나 또는 부사로 바뀌어버린다. 투부정사도 같은 이치입니다. 동사를 갖다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투부정사이듯이, 이 명사를 전치사가 앞에 붙게 되면은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줍니다. 여기서는 부사가 되겠죠. 장소를 나타내는. 그래서 arrive라는 동사 뒤에 장소, 도착 장소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전치사를 써서 이 형태로 부사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전치사가 온다는 겁니다.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치사 오는 이유 아시겠죠? 뒤에도 봐봐라. The early morning, 이른 아침이라는 아침은 명사직이지. 전치사부터 가지고 뭐가 되니? 요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고. 여기서 한 가지 할 수 있다. 영어에서 부사를 쓸 때 장소가 먼저 오고 그리고 시간이 뒤에 오는구나 라는 거 팁으로 하나 챙겨 둡시다.
그 다음에 leave는 떠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로 쓰기 fly, 날다, happen 하면 일어나다, 발생하다, walk, 걷다, swim, 수영하다, sing, 노래하다, talk. 그래서 나 한 대 얘기해줘 할 때 나에게 얘기해줘. talk me 아니죠. talk to me. 왜 그러니? 전치사하고 명사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가 된 거야? 부사가 된 거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talk to me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speak, 말하다. 말하다에서 여러분, 자, 정리 좀 해드릴게요. talk, 말하다, speak. 요런 거는 주로 자동사로 쓰이고요. 그리고 say, tell, 요런 애들은 말하다입니다만 요거는 타동사로 쓰인다. 자타의 차이가 뭐냐? 목적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다. 얘는 목적어가 안 들어가죠. 얘는 목적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갖다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speak. 자, 그 다음에 stay에도 V1, V2가 있어요. 여러분 뜻은 알아서 다 필기를 해 놓으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stay는요, V1일 때 머무르다의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stay가 V2로 쓰일 때는 stay는 상태 유지 동사입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V2로 쓰일 땐 뒤에 보호를 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용사가 와가지고 상태를 유지하는 동사로서 쓰인다. 그러니까 뭐뭐가 유지되다, 유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remain 마찬가지입니다. remain도 V1일 때는 남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V2일 때는 뭐뭐가 유지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depend. 쌤, depend는 타동사 아니에요? 타동사에서 많이 봤는데요. 봤지 당연히. depend 하면 뭐니? depend 뒤에 얘가 거의 붙들어 아니니. 그래서 depend on 하면 뭐뭐에게 의존하다라는 그런 동사로 이걸 한 방에 묶어가지고 동사로 배웠잖아. 다시 말씀드리면 on이란 전치사를 갖다 동사에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동사로 보면서 뒤에 목적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요렇게 동사로 보고 뒤에 목적어 온다고 보는 거지. 근데 얘가 있잖아.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부사가 올 수 있고 그래서 부사가 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에서 his office란 명사가 못 오기 때문에 전치사를 취해서 부사로 만들어준다 그랬잖아. 똑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depend란 동사에 on이란 전치사의 뒤에 목적어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전치사구를 부사화 시켜준 거야. 그런데 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워낙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depend on이란 형태로 상당히 많이 쓴다. 자, 그 다음에 lie 중요한 의미죠. lie는 눕다라는 의미에서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lie가 이때는 lie, lay, lain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lie가 거짓말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이때는 lied 이렇게 3단 변화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꼭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챙겨 두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외울 게 막 쏟아집니다. rise 상승하다, 떠오르다. rise, rose, risen 이렇게 되죠. occur 발생하다, appear 이 형식 동사를 쓸 때는 나타나다. 이 형식일 때는 뭐뭐처럼 보인다. 그래서 see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seeing. 다음 arise 발생하다, grow 자라다. 자, grow는요 자라다에서 V1 그리고 V2에서 grow는 상태 변화 뭐뭐해지다라는 V2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V3일 때는 재배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된다.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면서 그냥 자동사는 쓱 흘러가지만은 V1, V2 또는 V3 혼용해서 쓰는 애들은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문 몇 개 보고 올게요. 자, the sun rises. 해가 떠오릅니다. 끝! 문장 돼요, 이것만 해도. 근데 동쪽에서라는 이 부사어가 들어갔다는 거죠. 전치사의 목적어. 대부분 일어나는 겁니다. What happened to your brother? 무슨 일이, 얘가 주어예요. 의문사인 얘가 주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 what happened? 이렇게, 우리 영화 같은데 뭐,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뒤에는 이 happen이 V1이기 때문에 지금 부사가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to가 전치사로서 뒤에 목적어. 이렇게 와서 이게 뭐가 됐다? 부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sang and 이거 잘못됐네요. danced입니다. danced.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We sang and danced on the prom. prom 하면 이거 졸업 파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졸업 파티에서 우리는 노래 부르고 춤을 췄다라는 말이 되고요.
They stayed at my house. 마찬가지입니다. 머무르다의 의미에서 stay는 뭐다? V1이다. 따라서 전치사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 부사 뒤에 장소, 시간. 자, 아까하고 똑같이요. 그죠? 요렇게 쓰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형식 동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별 3개 줄게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불완전하다는 것은 V2를 우리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불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보어, 즉 우리 C로 쓰기로 했다 그지? C가 필요해요 이 말입니다. 자동사란 건 뭐다? 목적어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오는데 이게 SC라 돼 있잖아. 주격 보어. 다시 말해서 이 보어는 앞에 있는 주어를 뭐한다? 부연 설명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는 V2 동사에는 한 4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상태 유지 동사입니다. V2 동사의 국가대표 누구니? 비동사. 오케이? 얘는 비동사 떴다 그러면 아 이 형식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이게 상태가 유지된다는 얘기야. 자, keep도 유지하다, stay도 remain. 외우십니다. 상태 유지 동사 4개 뭐다? be, keep, stay, remain. 머무르다 합니다. 머무르다가 아니고 유지하다 의미. remain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하다 의미. keep도 뭐다? 유지하다 의미입니다. He was happy from that day on. 무슨 말입니까? 그는 행복했습니다. 주어 동사 주격보 끝. 얘 없어도 문장되죠. 그가 행복했다. 그죠? 그런데 from that day on 요거 전치사구로서 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stay calm. 자, 동사가 먼저 왔습니다. 무슨 문? 명령문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호자리에 come이라는 형용사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명령문에서 comma or 이렇게 된다. 이거 뭐다?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fail the test. 너는 시험에 떨어질 거야. 실패할 거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상태 유지 동사 4가지 봤고요. 그 다음 상태 변화 동사로 가겠습니다. 변한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부터 잘 듣고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get, grow, become 얘네를 우리는 상태 변화 동사의 삼총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둘 다, 요 셋 다 상태 변화를 나타내긴 합니다만 get을 쓰나 grow를 쓰나 become을 쓰나 그 뜻은 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 대신 얘를 써도 되고 얘 대신 얘를 써도 되고 이렇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삼총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go는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go 뒤에 뭘 쓰냐면 mad를 씁니다. 이러면 화가 나다란 말이에요. 화가 나단 말이 돼요. go 뒤에요. go bad 이렇게 쓰죠. 나빠지다 아니야. go bad는 음식 따위가 상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다음 run으로 가볼게요. run도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run dry 하면 말라버리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run 뒤에 out of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뭐가 떨어지다. 어떤 재료나 아니면 어떤 뭐 재료 같은 건 아니면 뭐 연료 같은 게 떨어진다. run out of gas 하면은 이게 뭐고 기름이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는 구분 없이 잘 쓰나 이런 딱 정해진 이걸 관용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관용적인 용법으로 go는 이렇게 쓰고 run은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turn 얘는 어떻게 씁니까? turn 대비적으로 색깔이나 색조가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turn pale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창백해지다라는 말이죠. turn red 이렇게 되면 뭐가 돼? 빨간색으로 변하다 이렇게 되죠. 다음 fall입니다. fall 같은 경우에는 asleep 얘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잠이 들다란 말이 되죠. 전부 다 상태가 바뀌고 있잖아 지금. 그죠? 상태 변화란 얘기야. 그리고 run, 자, fall 뒤에 또 fall sick 이러면 병이 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지금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상태 변화 동사들 정리는 누구나 합니다. 머리 안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끝났어요. 주어, 동사, 주격 보고 끝났어요. 그죠? at 11, 11시에 The water in the bottle. 자, 이거 줘봐라. in the bottle 이게 뭐니? 전치사에 뭐가 붙었어? 목적어 붙었단 말이야. 그지? 이거 전부 다가 앞에 있는 water를 수식한다. 누구다 얘가? 주어. 주어는 명사지. 명사 수식하는 거. 그래서 이 전치사구는 뭘로 쓰여있다?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동사지가 나오죠. 동사 여기 있죠. ran dry, 말라버렸다 이렇게 되죠. 다음 the weather get colder and colder. 자,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뭐뭐해진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get이죠. V2 상태 변화 동사 여기 있죠. 그래서 뒤에는 주격 보어 이렇게 됩니다. At this time of the year 올해 이맘때쯤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전치사 보이시죠?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다음 문장을 잘 보세요. 다음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렇게 있습니다. 문장이 몇 개니? 두 개. 혹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접속사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문장은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대로라면 이 when she heard news 얘가요 원래대로라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when이라는 애를 이런 애들이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될 때 이걸 접속사라거든요. 이 when이라는 시간 뭐뭐 할 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잖아.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오면 접속사가 들어오면 무조건 뒤에 접주동. 자, 이걸 기계처럼 암기해 놓으세요. 접주동. 그래서 접속사 뒤에 조동사 들어오고 이 동사가 V3니까 뒤에 목적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그녀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when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들어오고 나서 조동사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가 부사입니다. 그런데 접속사의 주어 동사 형태를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건 부사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사절이 뭔지 정리하고 봅시다. 부사절은 뭐다? 접속사의 주어 동사 형태가 붙어서 이게 이 큰 덩어리가 전부 다 부사 역할을 한다. 부사는 아까 뭐라고 그랬니? 보조요소. 이거 없어도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장 없어도 그녀는 창백해졌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창백해졌다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장 두 문장이 어떻게 공존을 할 수 있느냐? 이 when이 이름이 뭐였지? 접속사. 접속사는 뭐야? 연결해줘. 내가 아까 여기 이 자리에 온다 그랬지. 그러면 when이 이렇게 오겠죠. when she blah blah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얘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사절이 앞으로 이렇게 심심찮게 잘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when이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간 문장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en은 접속사로 쓰였다는 거 하나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 있고 자, 이번엔 감각동사로 가보겠습니다. 감각동사. 우리 사람은 감각이 몇 개가 있더라? 5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see 아니에요 보다 해서 그 다음에 듣다 해서 hear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see나 hear은 여기 근처에도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각동사에서 look, sound, feel 그래서 이거를 듣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들린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아,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sound는 뭐다? 들린다. 느낀다 아니야 느껴진다. smell 냄새가 난다. 맛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각은 오감이 있습니다. 이 오감에 대한 동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 감각 동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이형식 동사니까 보호가 당연히 오겠죠. 근데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량을 보세요. 아까 내가 감각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그랬지? 형용사가 온다 그랬잖아. 그런데 말사는 뭐예요? 명사죠. 명사가 들어오니까 이 like가 된다. 이 like를 품사적으로 따지면은 전치사가 된다. 왜 그렇게? 이 like가 명사하고 합쳐서 이게 뭐가 된 거야? 형용사가 된 거란 얘기야. 전치사하고 명사하고 합하면 형용사가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따라서 이 like는 우린 전치사로 봐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니? 보호 자리에서 뭐가 들어오노?
like 다음에 명사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얘기야. 감각동사 어떻게 된다고? 보자리에 기본적으로는 형용사가 돼. 근데 명사가 올 때가 있어. 이럴 때는 like란 전치사를 써서 형용사화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she가 주어야.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looked가 나왔다는 거죠. gloomy, 우울해 보인다. 주격보 이렇게 됩니다. in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우울해 보였다는 말이 되고요. 다음 your excuse, 당신의 변명은 doesn't sound, 들리지 않아요. 뭐처럼 rational, 합리적인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at 나라고 합하면 전혀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David felt embarrassed at the situation. 데이빗은 느꼈어요. 당혹스러움을. 자, 여기서 ed가 붙는 이유가 이거는 일단 짧게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우리 보통 놀랐다고 얘기할 때 I was surprised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 형태가 올까요? 이걸 우리 과거분사라고 얘기하고 past participation 이라고 해서 PP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거분사는 형용사에 속한 애들입니다. 근데 surprised 얘는 동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우리 3단변에 제일 끝에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 ed가 오느냐? 주어를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놀라게 했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놀라움을 당한 거예요. 그 책이 재밌더라. 나를 재밌게 해주는 누구지? 그 책이야. 책 입장에서는 능동이 되는 거야. 나는 그 책에 의해서 재밌어진 거죠. 이게 수동이에요. 그러면 나는 참 재밌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I was interested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나를 놀라게 했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I was surprised by him. 나는 그에 의해서 놀랐다가 이 사람이 나를 꼭 하고 놀린 거야. 놀라게 한 거야. 그러면 나를 놀라게 한 거는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능동이죠. 하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의해서 놀라움을 당한 거니까 surprised 형태가 들어온다라는 얘기 옳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능수동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희미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갖다가 영어에서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웨이드가 들어간다? 놀리는 대상이 있고 놀라게 한 대상이 있고 나는 놀래진 거니까 I was surprised. 마찬가지로 당혹스럽게 나를 만드는 상황이나 뭔가 있겠죠. 그럼 나는 그 상황에서 당혹스러워진 거죠. 따라서 embarrassed 이렇게 일이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the thief, 그 도둑은 내 아들 닮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그죠? 자, 이 문장에서 도둑이 V2가 나왔고 명사가 나왔잖아. 그래서 전치사에 like하고 붙어가지고 형용사화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요놈 시험 잘 나옵니다. 기타 동사에서 seem이나 appear 요거는 둘 다 뜻이 뭐뭐처럼 보인다 이 형태입니다. 자, 대표적인 두 가지 문장 형태를 갖다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게 앞에서 seem to 부정사가 되고요. 그리고 it appears that 물론 seemed로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왜 얘가 중요하냐? 일단 위에 문장, 이 밑에 문장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얘는 appear하고 seem하고 제가 똑같은 단어라고 똑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앞에 있는 it이 뭐냐? 이거죠. 너는 누굴까? 학생들이 이제 어법을 어느 정도 배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쌤, it이요. 뒤에 대절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대절처럼 보인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it을 가져오고 진주어. 이거 전부 다 진주어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가져오진 주어면은 얘는 가짜란 얘기 아닙니까? 가짜는 없어져도 됩니다. 그리고 진짜가 앞으로 오겠죠. 그러면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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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had missed the last chance. 이거 다음 이 주어가 이렇게 앞에 이 자리에 오겠지. 얘가 없어지면. 그죠? 주어가 이렇게 옵니다. 그럼 뒤에는 appear 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니? 불완전 타동사. 다시 말해서 주격 보호가 필요한 동사.
배우고 있어. 근데 주어가 들어왔어. 동사 뒤에 주격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잖아. 그죠? 따라서 이 appear이 V2니까 주격보가 와야 되니까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 같으면 이제 이 진주어를 갖다가 가주어 자리로 옮겼을 때 그때 뒤가 무주공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it은 가주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해석도 안 하는데 이 it을 우리는 빈칭주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t seems that, it appears that 나오는 is 뭐다? 빈칭주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잘 봐. it appears that, it seems that 문장에서 it은 빈칭주어로서 해석 안 한다 그랬죠. 그러고 대절이 나왔다는 거는 아까 접주동 얘기했잖아. 이 대시 접속사야. 그러니까 접주 동사가 had missed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랬을 때 대절의 주어가 얘가 어디로 가냐? 이 빈칭주어를 갖다가 까내고 이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써볼까요? They 대문자를 써야지. 그치? They appeared. 자, 이제부터는 이해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접속사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그랬니? 접주동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이건 과거 완료인데 과거 완료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접주동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형태에서 대시 나오고 접주동이 나왔어. 근데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대절의 주어인 얘가 앞으로 갔죠. 주어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대절의 주어가 사라졌어요. 얘가 앞으로 갔잖아. 사라졌어. 그러면 접속사는 주어 동사를 꼭 동반해야 되는데 주어가 사라졌다라는 거는 얘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다시 말해 주어가 없으니까 대절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시 자동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어가 없으니까 접주동인데. 그러면 용어는 없죠. 이 얘를 그대로 쓴다. 큰일 나지. 왜? 얘가 동사냐? had miss도 동사지. 동사 이렇게 부딪히는 문장은 없어요. 그럼 뭐냐? 이제 배운 거 써먹어야지. V2라 그랬잖아. 뒤에 주격보를 달아야 돼. 그죠? 주격보를 달아야 되는데 보호 역할을 하는 거 누구였더라? 기억나니? 꼭 외워야 된다 이거. 명사하고 형용사.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옵시다. 그 중에서 명사적 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뒤에를 갖다 명사로 만들어줘야 된다.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지. 동사를 갖다 명사로 만들어준 거 내가 얘기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 그죠? 보호 써먹으려면 동사를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to를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had pp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appeared보다 한 시제 더 과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내가 뭐뭐처럼 보였다라는 상황적인 부분이 과거죠. 이거보다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게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는 대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얘가 아니에요. 어쨌든 얘가 원래는 to miss 이렇게 쓰는 게 맞으나 그러나 이렇게 시제가 차이가 날 때는 to have missed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가 되옵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 설명할 거니까. 원래는 to miss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에 문장 봐봐라. 이거 고쳐줄게요. 이거 딱 보니까 she seems to have. 이거잖아.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요거를 이렇게 고쳤잖아. 거꾸로 가면 되겠네. 뭐부터 쓸까? it부터 쓰는 거야. 그지? it부터 써가지고 it seems네요. 이거는 seems. 자, 뭘 벌시키노? 요놈 that. 자, 대시니까 뭐니? 접주동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어가 누구니? 얘 아니야, 그치? 얘가 일로 갔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로 들어와야지. 여기로 she. 그죠? 그 다음에 시제 현재죠. 그러니까 have를 쓰면 안 된다. 주어 다음에 누구니? 동사, 투부정사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망합니다. 왜요? 이 투부정사 온 건 왜 그래? 보호자리에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온 거고, 대절로 바뀌면 접주동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동사가 이렇게 has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her own attraction. 그녀는 그녀만의 매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이게 교과서에 떴다 그러면은 100% 어법 문제 아니면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일단 이형식 동사까지입니다. 동사는 아무리 강조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선 혹시라도 이해를 못하신 학생들이 있다면 일단 외워놓고 보세요. 그리고 1형식, 2형식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1형식 동사는 다 외워둡시다. 그리고 2형식 동사도 4개로 분류해서 외워놓고 예문을 통해서 계속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